요즘 유람선은 거대한 도시 같아요. 승객들이 육지에서처럼 편안하고 오히려 나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모든 세부 사항이 고려되어 있는 곳이죠. 샤워도 할 수 있고 세탁도 하고 수영장에서 수영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더러운 물은 다 어디로 갈까요? 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유람선은 엄청난 양의 쓰레기와 오물을 생산해냅니다. 그렇지만 바다에 버리진 않아요. 이 플라스틱 섬은 육지에서 바다로 온 거죠. 우선 승객들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배의 급수 시스템은 물을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기폭 기계 장치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과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을 공기로 채우고 그 결과 물이 덜 흘러나오게 됩니다. 1인당 4리터만 덜 써도 하루에 수천 리터를 절약할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평범한 배는 매일 승객 1명당 약 150에서 190리터의 물을 소비합니다. 활용되어야 할 수많은 폐수를 만들어내고 있죠.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큰 유람선인 하모니 오브 더 시는 약 5,500명의 승객과 2,300명의 승무원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약 118만 1000리터의 폐수를 생산하고 그 모든 것은 하수도로 내려갑니다. 유람선의 폐수에는 회색과 검은색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빨래, 샤워, 목욕, 부엌물에서 나오는 게 회색이고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은 검은색이죠. 가장 많은 양의 폐수는 회색물에서 옵니다. 회색물은 검은 물의 일부와 섞여서 생물 반응 장치로 가요. 먼저 고형물을 모두 걸러내고 그 후에는 박테리아가 첨가된 다른 탱크로 보냅니다. 박테리아들은 작은 쓰레기 입자를 먹고 물을 청소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일을 하죠. 다 끝나면 탱크 안의 액체는 충분히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또 자외선으로 깨끗하게 하죠. 염소나 기타 화학 물질들은 바다의 생태계에 좋지 않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아요. 마지막 단계에서 물의 박테리아 성분을 분석합니다. 혹시 모를 유해한 미생물이 발견될 경우 추가로 세척하기 위해서죠. 이 모든 절차를 거친 후 배 밖으로 버리는 이 물은 여전히 바닷물보다 깨끗하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일부 항구는 위생구역 19km 내에서 그 물을 바다로 처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죠. 첫 번째 단계에서 걸은 고형물들은 배가 항구에 도착해서 활용될 때까지 특별한 탱크에 보관됩니다. 모든 바에는 밸러스트 탱크라고 불리는 특별한 탱크가 있는데요. 이 탱크는 물이 가득 차 있어 배를 눌러주기 때문에 배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어차피 이 탱크들을 바닷물로 채워야 하는데 더러운 물을 대신 쓰는 게 어떨까요? 과학자들은 한 바다에서 채취한 밸러스트 물이 다른 바다에 버려지면 생태계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플랑크톤 등 바다의 여러 거주자들은 서로 종이 다르고 바다마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낯선 이들이 토박이들을 파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즘 배들은 밸러스트 물에서 플랑크톤과 물고기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특별한 필터를 갖고 있어요. 플랑크톤과 물고기들은 다시 바다로 보내고 물은 항균성 램프로 정화합니다. 그러고 나면 다른 바다의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버릴 수 있게 되죠. 또한 모든 배에는 기술적 용수라고 불리는 물이 있는데 이것은 응축수, 냉각수, 보일러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물에는 석유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바다에 버리면 생태계에 전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기름으로부터 기술적 용수를 정화시키는 분리기로 보내는 겁니다. 바다에 버려지는 기술적 용수에 0.00001억 개 이상의 석유 제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죠? 민감한 탐지기들이 물속의 기름 수치를 측정하는데 허용된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게 나오면 물을 다시 보내서 정화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야 바다에 버릴 수 있어요. 다른 종류의 쓰레기들은 어떨까요? 국제해사기구에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엄격한 법들이 있고 그 법들은 완벽하게 친환경적입니다. 모든 배에는 특수 요원들이 탑승해서 쓰레기를 4가지 범주로 분류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이, 금속과 유리, 플라스틱으로 말이죠. 그래서 티백 같은 경우 3가지 폐기물 범주로 나뉩니다. 백, 그 자체와 끈은 종이 범주로, 찻잎은 음식물 쓰레기, 백과 끈을 연결해주는 스테이플러 심은 금속으로 말이죠. 하모니 오브 더 시에서 얼마나 많은 티백들을 분류해야 될지 상상해보세요. 5,500명의 승객들은 하루에 한두 번 차를 마실 수 있죠. 이제 진짜 슈퍼 영웅이 누군지 알겠죠? 대부분의 음식물 쓰레기는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바다의 생태계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죠. 해양 거주자들은 승객들이 버린 것들을 기꺼이 먹어 치우니까요. 큰 음식물 쓰레기들은 특별한 기계를 이용해 작은 조각으로 자릅니다. 예를 들어 25리터짜리 통에 닭뼈, 빵 조각, 귤 껍질을 가득 채우면 수족관 물고기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조된 작은 칩이 4리터도 안 되게 나오죠.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유일한 규칙은 배가 음식물을 물에 던질 수 있는 곳과 땅 사이의 거리입니다. 위생구역 19km를 넘어야 배 밖으로 버릴 수 있어요. 가정용 쓰레기, 요리기름, 그리고 고체 폐기물은 배가 항구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활용되기 전까지는 배에 보관됩니다. 종이 쓰레기는 불에 태울 수 있는 특별한 난로로 보내고요. 금속과 유리는 그냥 배 밖으로 던집니다. 놀라셨죠? 이 두 개는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도 바다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아요. 물에서 몇 년 동안 다듬어져서 해안에서 가끔 발견되는 아름답고 매끄러운 조각들로 변하죠. 하지만 금속과 유리를 던져버릴 수 있는 곳과 땅 사이의 거리에 대한 규정은 더 엄격해요. 지중해에서는 이것들을 배 밖으로 던지는 것은 금지입니다. 크루즈 여행 중에 사용된 모든 플라스틱은 배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배에 보관됩니다. 처리 과정을 빠르고 쉽게 하기 위해 그들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블록으로 누르는 특수 기계를 사용해요. 엄격한 규칙은 승객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유람선의 모든 갑판에는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것도 배 밖으로 던지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지시가 있어요. 그나저나 배에 있는 물은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출발하기 전에 마실 물, 요리에 쓸 물, 씻을 때 쓸 담수를 다 챙겨갈 수는 없잖아요? 알고 보니 모든 유람선에는 담수화 시설이 있어요. 배가 육지에서 40km 이상 멀어지면 바닷물을 취하는데 이 바닷물은 다층 필터를 거치고 강력한 자외선 램프를 쐬고 담수화를 거칩니다. 마지막 단계는 미네랄화인데 이것은 담수에 보통 함유되어 있는 모든 유용한 미네랄로 가득 차 있는 거대한 탱크예요. 그러고 나서 자외선 램프 밑으로 다시 들어가면 짜잔! 식수로 사용될 수 있어요. 담수화 시설은 객실 크기 정도 되고 모든 승객과 승무원을 위해 충분한 양의 신선한 물을 제공해줍니다. 하루에 한 사람당 150에서 190리터 정도. 기억나죠? 유람선에 관한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다른 영상들도 많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셔서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